이찬원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최신 뉴스가 있습니다. 가수 이찬원이 크리스마스 캐롤도 자기만의 스타일로 흥행시킬 것 같은 가수 1위에 선정됐다. 익사이팅 DC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캐롤도 자기만의 스타일로 흥행시킬 것 같은 가수는? 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이찬원이 38,195표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라포엠 19,691표, 3위는 강다니엘 1,634표 이 자리했다. 강다니엘 뒤로는 포레스텔라, 김필, 태연, 유희열 등이 자리했다. 한편 이찬원은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미스트롯 2에 출연하고 있으며 예능, 광고, 드라마, 콘서트, 영화, 음악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 우리는 다른 흥미로운 뉴스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BTS, 빌보드 정상과 그래미 지명. BTS는 미국 빌보드 핫100에서 3차례 1위에 올라 한국 음악사를 새로 썼다. 첫 영어 노래인 다이너마이트로 9월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10월에는 피처링에 참여한 세비지 러브 리믹스로 다시 정상을 밟았다. 11월에는 한국어 곡인 라이프 고즈온 마저 정상에 올렸다. 글로벌 스타로서 입지를 확고히 한 BTS는 다음 달 열리는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로도 처음 선정됐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역시 올해의 엔터테이너로 BTS를 선정해 그래미 어워즈 수상 기대를 높였다. 기생충 아카데미 사관왕. 영화 기생충은 올 2월 세계 영화계를 뒤흔들었다. 지난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들어올린 봉준호 감독은 상업영화 중심지 할리우드에서 아카데미 4개 부문을 석권하며 영화사를 다시 썼다. 92년 동안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도, 작품상 국제영화상을 동시 수상한 것도 최초였다. 또 짜파구리를 비롯해 통역사 샤론 최, 영문자막을 붙인 평론가 달시 파켓 등 기생충의 모든 것이 인기를 누렸다. 그중 가장 화제가 된 건 1인치의 자막을 넘으면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 는 봉 감독의 재치 있는 수상 소감이었다. 코로나19 시대 게임 체인저 OTT. 요즘 TV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는 경우는 흔치 않다. 여기다 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무료함을 달래주는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팽창했다. 현재 넷플릭스를 비롯해 국내 기반의 웨이브 TV 왓챠, 숏폼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카카오 TV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당분간은 넷플릭스의 독주가 예상된다. 세계 190여 개국의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고, OTT 성패가 달린 오리지널 콘텐츠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변수는 디즈니 플러스다. 내년 국내 진출 온라인으로 들어간 예술계. 올해 뮤지컬, 오페라, 연극, 클래식, 무용, 미술 등 예술계는 코로나19로 신음했다. 확진자가 나와 공연을 일시 중단하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조기 폐막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등 국공립공연장과 국공립미술관, 박물관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했다. 공연계는 온라인에서 활로를 모색했다. 스트리밍을 겨냥해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나 최근 후원 라이브 기능이 생긴 네이버 TV에서 선보였다. 9월에 열리는 한국 3대 비엔날레 가운데 광주 비엔날레와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가 취소돼 내년을 기약했고, 부산 비엔날레는 강행해온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한 트로트 열풍, 테스형 신드롬. 지난해 TV 조선 미스트롯 2 쏘아 올린 트로트의 인기가 올해 미스터트롯으로 폭발했다. 톱7, 이명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가 고르게 인기를 얻으며 트로트 대중화를 이끌었다. 열풍은 모든 방송사로 흘러갔고, 보이스트롯, MBN, 트로트의 민족, MBC, 트롯신이 떴다, SBS 등 관련 예능이 줄줄이 탄생했다. 돌풍의 정점은 나훈아가 찍었다. 지난 9월 KBS2TV 한가위 특집에 그가 등장했다. 방송 출연은 무려 15년 만이었다.
그는 여전한 가창력과 쇼맨십으로 대한민국을 테스형, 나훈아의 신곡, 신드롬으로 도서정가제 재연장, 책 판매 증가. 올해는 도서정가제 3년 주기가 돌아오는 해였다. 11월 개정 시한을 앞두고 정부가 민관협의체의 기존 안을 재검토하려 했으나 출판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양측은 기존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제도의 핵심인 할인율, 가격 할인 플러스 마일리지 등을 15% 이내로 하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가져간 것이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서 판매는 늘었다. 교보문고의 책 판매는 전년 대비 7.3% 증가했는데 코로나19 관련 서적을 비롯해 재테크 관련 서적, 학습서 등의 판매가 크게 흥행공식 자리 잡은 부캐. 올해 예능계 핵심 키워드는 캐릭터였다. 기존 캐릭터가 아닌 또 다른 자아를 의미하는 부 캐릭터다. 부캐는 예능인 한 명이 다양한 캐릭터로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 흥행의 시작은 지난해 MBC 놀면 뭐하니? 유산슬, 유재석이었다. 올해 그는 그룹 싹3 위 유드래곤, 환불원정대 위 제작자 지미유로 변신했다. 두 그룹에서 활약한 이효리는 각각 린다지와 만옥으로 활동했다. 카피추위 정재는 MBC 공채 개그맨 추대엽이고 EBS가 낳은 펭수도 사실상 부캐다. 김신영은 트로트 가수 둘째 이모 김다비로 변신했고 신봉선은 캡사이신이 됐다. 부캐를 주제로 한 웹예능 부캐 선발대회 재정난의 경매 나온 간송 보물. 일제강점기 문화재 지킴이 간송 전영필의 후손이 보물불상 2점을 지난 5월 K-옥션 경매에 내놓으면서 문화계는 충격에 빠졌다. 재정난과 상속세 부담으로 간송이 수집한 보물 284호 금동열의 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보살 입상을 각각 시작가 15억 원에 내놓았으나 모두 유찰됐다. 간송 소장품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가 경매에 나온 건 처음이었다. 결국 몇 달 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미술품 문화재로 상속세를 내는 물납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세계로 뻗은 K-드라마. 코로나19 침체에도 드라마 한류만은 예외였다.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의 신한류로 일본, 인도네시아 등 국지적으로 확산하던 형태에서 범세계적으로 나아갔다. 올해 K-드라마 열풍은 K-좀비 신드롬을 이끈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2에서 시작됐다. 넷플릭스의 대중화는 K-드라마의 확산을 부채질했고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등 줄줄이 넷플릭스를 발판으로 세계로 향했다. K-드라마의 공통점은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점이다. 킹덤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했고 사랑의 불시착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배경이 됐. 유튜브 뒷광고와 웹툰 여혐 논란. 올 8월 뒷광고 파문이 유튜브를 휩쓸었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영상에서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받고도 자신이 산 것처럼 속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인기 유튜버들도 줄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어 뒷광고가 발각된 양팡 엠브로 햄지 팥뿌리 나름 등 대형 유튜버들이 사과문을 올리고 자숙에 들어갔다. 1조 원 규모의 웹툰에는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다. 성상납을 연상케 하는 연출이 담긴 기한 84 복화광과 여성 노인 고문 등 성적 대상화와 가학성이 드러난 사계 헬퍼 시즌2로 여론이 들끓었다. 네이버는 더욱 주의 깊게 보겠다 며 사과했으나 논란은 뉴스가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뉴스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정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 또 만나요.